저는 이제 그래서 현실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일단 이제 제일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의 우리의 만남과 또 저희 모임의 발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기후 대응 올해도 최하위 평가, 작년 11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나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지수 측정을 64개 나라들이 현재 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60등. 근데 그러면 밑에 4개 나라가 있잖아요. 4개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탄소와 관련된 산업을 하기 때문에 협약은 대상 국가의 국제적 요청으로 들어가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다.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기절한대요. 모든 사람이 플라스틱 컵을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훌륭한 에어컨, 너무나 훌륭한 난방기, 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인류의 고통에 우리만 완전히 눈 감고 2022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들이 좀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기후변화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거 알겠는데 데이터가 쑥 쌓여보니 정신건강도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공유하고, 각국 여기 64개국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정신건강 이슈도 포함시켜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척도를 발주를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척도를 현재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IPC 6차 평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에 접근해라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특별히 6가지 기후 재난에 대해서도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WHO에서도 정신건강과 기후변화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책 요약서를 만들어서 각국에 배포를 했고, 기후변화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신건강의 이슈를 만든다 하는 것도 이미 발표를 했는데, WHO에서는 기후변화가 확실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반응 일으키고 또 관계에서의 변화 일으키고, 아까 이제 신세미 쌤이 솔라스텔지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관련 상태 만들고 자살 증가시키고 약물남용도 증가시킨다. 사실 이제 국제기구가 어떤 현상이 이런 걸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한 번 일으켜서 저런 선언을 했다가는 온 나라의 전문가들한테 욕먹기 때문에 이게 쌓였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민감성 있는 활동가들은 올해가 제일 시원했다라고 또 말할까? 라고 걱정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도 이번 겨울에 눈을 볼 수 없고, 유럽도 이번 겨울에 제가 가는데 동료들이 엄청 추우니까 옷을 많이 가져가라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는 거의 영하권 생활이 아니어서 유럽 사람들 굉장히 걱정해요. 올해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우리의 기후변화는 실질은 어떨 것 같아요? 기후위기의 수준은? 대응 안 하지만 대응 안 하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대응 안 하는 거 아니야? 심각했으면 대응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의 기후위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온난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온도 상승에 빠르고, 특히 걱정하는 게 우리 해안의 수온이 최근 50년간 1.23도 상승해서 전 세계 평균인 0.48도보다 2.6배다. 2090년이 되면 한반도의 봄은 1월에 시작한다. 이때 나는 살지 않으니 상관없다. 여러분의 손주가 사는 이 시기에 그때는 이제 봄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봄은 3월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주가 저는 1월이었다. 1월이 무슨 봄이냐. 이렇게 싸우실 수 있는데, 2090년, 지금 2025년이니까 한 이제 60년 지나면 가을, 겨울은 11, 12, 1. 나머지는 봄 잠깐, 여름 대부분인 상태로 바뀔 예정이고, 지금의 어른들은 3개월에서 조금 늘어난 여름을 살지만 70년 뒤에는 다른 계절을 살 것이다. 이거 왜 발표 안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발표하면 큰일 난다. 무슨 얘기냐. 2050년 서울 목동까지 김포도 잠긴다. 부산도 현재 해운대는 거의 잠긴다는 것 같아요. 2050년 전에 빨리 주거지를 옮겨야 된다. 국민일보에 난 이야기예요. 인천공항 이제 계속 공항으로 쓸 수는 없다. 2050년이면 좀 빨리
계속 기후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20년 뒤면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못 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온난화와 함께 제일 문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제 잠김 현상이에요. 사실 특정한 하나의 폭염과 같은 아주 강력한 기후변화도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만 오랜 가뭄 후 폭우라든지 온난화 속에 갑자기 한파가 온다든지 또 아침에 영하 19도였는데 낮에 영상 5도라든지 이런 게 생리 체계를 뒤흔들어 놓는데요. 뒤흔들어 놔서 뭔가 하여튼 적응하기 힘들게, 살기 힘들게, 옷 입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또 이제 사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더워도 올해 봄에는 한국은 현재 산불이 덜할 거라고 예측해요. 왜 그럴까요?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와서. 근데 이제 LA 산불은 왜 이번에 큰 산불이 됐냐? LA는 계속 가뭄이어서 겨울 가뭄은 봄 산불의 전조다. 근데 겨울에 눈이 와서 봄에 대형 산불이 한국은 지역 강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되면 질병의 분포도 달라진다. 그래서 설사 환자, 장염 환자 늘어나고요. 이래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말라리아 주사 예전에는 아프리카 활동하는 사람들만 맞았지만 요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온난화는 대기 오염을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재채기,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자살의 증가와 연계돼요. 심장 및 뇌혈관계의 사망자도 폭염 시기에 이제 폭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를 벨기에 어떤 수학자가 1900년대 초반부터 통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통계를 모았냐면 덥고 습한 날에 사람들은 더 많이 싸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자살률이 높아진다. 불쾌지수가 높은 교통사고가 늘어난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우울해진다. 지구 북반구에서는 봄에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통계학자, 수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슬슬 모으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이제 행정당국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행정당국이 이런 것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건 최근에 불과해요. 저희도 봄자살 예방 캠페인을 매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이제 통계적 근거에 따라 하는 거고 어떤 나라들은 봄자살 캠페인을 열심히 해서 봄자살이 그 후에는 좀 줄어들었다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는 서울은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기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연동해가 시험 기간에 누가 많이 사망했는지를 통계적으로 알아내는 시도를 작년에 했어요. 빅데이터로 보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증가하는 질병은 빈혈이었어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의 막이 깨지면서 빈혈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가요. 오늘 이제 저희 기후정신건강연구회가 출범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노인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노인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그룹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그룹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갖고 있는 그룹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그룹이 더운 데에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치매내가 되면 자기 조절력이 약해지고 뇌 자체가 온도에 대처하는 생리적 능력이 약해져서 치매가 두 번째로 위험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폭염이 되면 이렇게 조심해라라는 국민들에 대한 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트라우마 충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신 불안, 우울증, 또 하나가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다. 그래서 폭염 시기에는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율도 높아진다. 그런데 그게 정신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온이 25도일 때 약의 작용과 38도 37도 이런 폭염 시기에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작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후위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부담의 증가로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공포나 부담, 기후위기가 미치는 생리적인 변화로 먼저 죽는다. 여러분들 공룡이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공룡 자신의 우리 이용성 선생님 말씀처럼 공룡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폭염이나 혹한이 되면 우리 몸 자체가 이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더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정신적 위기 때문에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왜 부고가 늘어나는가? 특히 노인 연령의 분들이 여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열 사망, 열 관련 사망도 많고요. 주거 문제, 더울 때 나돌아다니기 쉬워요? 나돌아다니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병이 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름에 많이 돌아가신다. 2050년까지 뉴욕에서 열 스트레스 사망이 90% 증가한다. 이제 빅데이터로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얘기를 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온난화라는 말은 그만 쓰자. 특히 이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쓰자고 제안했죠? 열대화, 끓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폭염이 정신건강 입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수면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실업으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약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제 농업 문제인데 제가 상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은 과거에 배 농사를 지는 농사꾼이었다. 근데 지금 자기 지역에서 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졌어요. 근데 배 농사를 앞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누가 와서 말해줬어요? 말 안 해줬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는 큰 변화가 있는데 이제 경상도 사과는 사라지고 있다. 경상북도 사과만 좀, 북도의 중에서도 영주 이상 사과만 좀 남아있고 대구 사과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나마 청송 사과 좀 남아있고 그 밑에 사과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과의 주산지는 어디로 바뀔 것이다 라고 사람들 말하나요? 강원도 사과를 먹을 것이다. 영월에서 사과를 현재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평생 특정한 농사를 해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배를 키우던 사람, 배 과수원, 사과 과수원이 아닌 다른 망고 과수원을 한다 지금.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좀 생각했었지만 어떤 농사꾼의 정체성으로는 상당한 연배가 든 분들은 내가 지금 새 작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정체성의 큰 변화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열은, 폭염은 다양한 파괴를 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폭염이 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도 계속돼서 또 노인의 인지를 약화시키는 기전도 계속 논문이 나오고 폭염 때 어떤 약을 처방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계속 나와서 유럽연합에서 이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연합 정신과 의사회에서 폭염이 되면 정신과 약을 먹는 국민들에게 어떤 종류의 약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연령층은 조심해라. 뭐 제가 여기에 자세히 안 써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의사에게도 교육하고 국민에게도 정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로감도 더 높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공격성과 폭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나도 아주 유명한 책이 제프 구델이라는 미국의 기후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폭염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폭염이 그냥 덥다, 일사병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큰 재난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범죄도 증가한다. 사망도 증가한다. 열대야 증가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자살도 증가한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폭염과 홍수와 산불이 일어나면 기후 난민이 생기는데 또 기후 난민의 정신건강은 또 최악이에요. 홍수로 다 떠내려가서 집도 없다, 일기장도 날아갔다, 연애편지도 날아갔다. 그 이상으로 고향을 떠나야 된다. 현재 기후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서는 홍수, 태풍, 가뭄, 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기후 난민이 만들어지면서 기후 정신 건강에 큰 또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기후 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토네이도 영화는 가끔 나와서 보셨죠? 정말 공포스럽게 마을을 전부 파괴하는, 그 마을을 파괴하고 학교를 다 파괴하면 3개월, 6개월간 학생들은 또 학교를 못 간대요. 기후 위기의 파괴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후 위기가 파괴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건강, 우리 삶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상당히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연구가 국내에는 아주 부족하죠. 관계와 신뢰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제가 말씀드린 기후가 정신건강 어떻게 악화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기후 활동가 분들, 또 기후 행동 하시는 분들 말고 의료 파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미국에서 클라이미트 어웨어 세라피스트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인들에게도 기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오면 기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줄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미트 어웨어 세라피스트라는 과정을 개설해서 CPA라는 클라이미트 사이콜로지 얼라이언스 그런 게 있듯이 클라이미트
사이키아트리스트 얼라이언스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 협회에서 2023년 개설해서 운영하니까 뭐 얼마 되진 않았죠. 얼마 되진 않아서 북미 기후 심리학 연합과 공통으로 개발해서 기후 인식 치료사 과정을 한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한의학협회에서 의사 면허증 따고 초기 의사가 될 때 이런 거 꼭 이 코스를 추천한다, 내지는 이 코스를 약간 의무화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기후의 영향과 또 우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의료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에 관해서 공부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기후의 영향이 어떤지를 잘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